네, 이번 시간에는 RSTP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TP는 이제 802.1W에 최초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STP는 8021D였거든요. D에서 W 이렇게 바뀌었는데 새롭게 이제 여기는 D에 정의되어 있었고 얘는 이제 RSTP는 W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발생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 STP가 굉장히 느렸던 컨버전스 타임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얘는 타이머에 의존했다는 겁니다. 이 타이머에 의존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RP와 DP 포트가 이렇게 선출되고 나면 스테이트가 뭐로 가죠? 예, 러닝 리슨 스테이트로 가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런 스테이트 그리고 포워드로 가게 되는데 이때 결국 타이머 의존해서 15초에 이게 딜레이 타이머 15초 그다음에니까 약 30초가 일단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얘는 타이머가 하나 더 있었죠. 이 포워드 딜레이 타이머 말고 맥스 에이지라는 게 하나 있었죠. 이게 맥스 에이지가 20초인데 얘가 기존에 이제 BPDO보다 나쁜 걸 수신했을 때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믿고 20초를 추가적으로 기다렸죠. 그러다 보니까 20초에 요 30초를 더하면 어떤 경우에는 50초까지라도 이런 식으로 느리게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홈쇼핑에 물건을 사고 있는데 어떤 스위치가 뭐 장애가 났을 때 이 전체가 30초에서 50초가 멈춘다는 건 너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인 래피드 빠른 STP 기술이라 해서 이게 나와서 빠른 수초 이내에 이것을 좀 빨리 이 컨버전스 타임을 줄여보면 어떨까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됐던 겁니다. 사실 얘는 거의 동작은 STP랑 거의 유사하고 일부 동작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STP 트리 결정할 때 처음에 뭘 했죠? 예, 루트 스위치를 선택했죠. 그걸 나와서 뭘 선택했죠? 루트까지 가는 패스트 코스 최저 짧은 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RP 포트를 알 수 있었죠. 근데 혹시 이게 같을 때는 어떻게 봤죠? 가장 낮은 마지막으로 보냈던 샌더의 브릿지 아이디를 받고 그리고 이까지 같으면 포트 아이디 요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참고로 이제 하는 거는 혹시라도 이게 시스코 구글에서 시스코 RSTP라고 문서를 보면 이 시스코 RSTP 문서가 뜰 겁니다. 요 문서가 사실 조금 읽기는 어려운데 나중에 제 강의를 듣고 나서는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를 그 보셔야지 나중에 좀 완벽하게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나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뭐 한글 번역도 되지만 꼭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렇게 R8021-1W에서 래피드 스페링 트리플과 RSTP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영어로 이게 설명이 좀 돼 있는데 근데 일단 처음에는 이게 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일단 설명해 드리는 거 보시고 요걸 쭉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 보시는 게 영문으로 된 거 읽어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게 RSTP 표준은 처음에는 이제 802.1W로 나왔다가 2004년에 이게 802.1D 원래 1D가 이게 STP였잖아요. 거기에 2004에 이 STP, RSTP를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기존의 스위치들은 다 STP를 기본으로 이제 동작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기본으로는 이제 RSTP를 쓰자. 이 STP 느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STP를 써야 될 때 STP와 이 하이 호환성도 혹시라도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레거시 스위치는 STP만 동작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호환성 가지도록 이렇게 설계하도록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2011년 같은 경우에는 802-1Q로 통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 802-1Q라는 건 아마 우리가 트렁킹 방식 중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트렁킹 방식 때 ISL 시스코 전용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 태그 우리가 VLAN 안에 그 VLAN에 실렸던 트래픽을 붙이던 이 안쪽에 태그를 붙였죠. 이게 이제 802-1Q였는데 이게 결국적으로 다 VLAN 환경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VLAN 또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이 스패닝 프로토콜이 이제 필수적이다 보니까 여기 통합된 프로토콜 기존에 여기 트렁킹만 있었던 곳에다가 이 STP와 RSTP 향후에 우리가 배우게 될 CCNP에서 배우게 될 MSTP라는 이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실제 표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이제 L2 기술인데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서들 보면 대부분 다 IETF에 RFC 문서에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근데 얘는 IEEE IEEE 이런 표준에서 표준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는 것도 또 쉽지 않은 게 이게 다 IEEE 문서 그러니까 RFC, IETF에 있던 이 RFC 문서 같은 거는 그냥 볼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으로 공짜거든요. 근데 얘들은 이제 돈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표준을 보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문서 시스코 문서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요 문서를 나중에 제 수업 듣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레거시 S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었죠. 예, 이렇게 이제 BPDO 정보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 참 중요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얘들은 처음에는 자기가 루트 스위치라고 이렇게 BPD를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다 했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루트 스위치 일렉션 과정에 루트 스위치가 선출이 되고 나면 내가 루트 이렇게 선출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된다 했죠. 루트 스위치는 자기의 모든 포트로 루트 스위치의 모든 포트는 제가 뭐라 했죠? 예, DP 포트라 했죠. DP 포트가 일반적으로 BPD를 뿌리죠. 자, 요 포트에서 이렇게 BPD를 뿌리면 이 스위치 나머지 스위치들은 어떻게 한다 했죠? 만약에 여기가 블락이라면 해볼게요. 블락 스테이트라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가 RP 포트는 스위치의 각각 RP 포트는 BPD를 받죠. 받고 나서 어떻게 했죠? 이거를 자신의 DP 포트로 여기 DP라고 만약에 얘가 DP라고 한다면 자신의 DP 포트로 어떻게 받은 것을 다시 릴레이 한다 했죠.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루트 스위치만 이걸 오리지네이트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생성한다는 겁니다. 루트 스위치는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생성해서. 근데 아더 스위치들 나머지 이런 스위치들은 어떤 받아서 어떻게 된다? 이것을 받은 것을 다시 전달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DP 포트 통해서. 그래서 DP 포트가 BPD를 보내고 RP 포트들이 BPD를 받죠. 그리고 블락 포트도 이렇게 BPD 받고. 근데 이 블락 포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달 안 한다 했죠. 예, 블락 포트는 BPD 수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STP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RSTP는 사실 그 STP랑 호환성 때문에 결국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 이제 필드 내용을 큰 이렇게 왁구는 비슷합니다. 뼈대는. 근데 여기서 추가된 거는 사실 요 뒤쪽에 보면 버전 1 랭스라 해가지고 이렇게 더 돼 있는 게 있고, 요게 하나가 더 추가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변경된 거는 여기 요 색깔로 돼 있던 것만 좀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토콜 여기 버전 이렇게 보면 기존에 0이 STP였는데 여기다 2로 체험이 되면 RSTP가 됩니다. 그래서 2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래그라는 것에 대해서 뭐냐면 기존의 STP는 이 0하고 8만 사용했거든요. 요 0하고 8이 언제 사용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게 언제 사용됐냐면 터프로이 체인지 발생할 때 발생했죠. 우리가 기존에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만약에 뭐 단말이 연결된 포트가 우리가 만약 장애가 났다면 어떻게 한다 했죠? 얘가 루트 스위치가 이렇게 있었다. 여기가 루트라면, 자, 장애 발생했을 때 기존의 STP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장애가 발생한 스위치는 이쪽으로 TCM BPDU라는 걸 보냈죠. BPDU에 거기다가 뭐냐면 TCM BPD를 보내서 이제 우리가 이쪽에 토플레이 체인지를 알려준다 했죠. 우리가 장애 난 거 알려주죠. 통보해 주죠. 그럼 알려주면 얘가 어떻게 했죠? 잘 받아서 해서 에크를 보낸다 했죠. 네, 그리고 또 얘가 TCM BPD를 상단으로 루트까지 일단 알리고 나서 그러면 얘가 또 에크를 보낸다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루트 스위치 대장님한테까지 사장님한테 보고되면 사장님이 어떻게 한다 했죠? 여기 만약 다른 스위치도 이렇게 연결. 그러면 어떻게 했죠? 사장님께서 다시 이런 식으로 뿌린다 했죠. 요때 뿌리는 게 뭐였죠? 기존 BPD에다가 TC 비트를 세팅한다 했죠. 뭐냐면 토플로이 체인지 발생해서 너희들 이렇게 보고 받은 거를 이제 전 사원들한테 이렇게 알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토플로이 체인지 변경을 내가 알아서 너희는 전파한다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 에크하고 이렇게 뿌리는 거 두 개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요게 체인지 에크 여기서 사용했던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그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특별한 게 플래그 보면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롤이랑 우리가 포트 롤 있잖아요. 뭐 RP, DP 롤 있었지 않습니까? 그 DP 롤과 여기 스테이트 우리가 런 포워딩 이런 스테이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챙겨 롤과 이 스테이트 정보가 추가적으로 현재 자기의 스테이트와 자기의 롤 정보를 추가적으로 BPDU를 통해서 보낼 때 보내주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프로포즈하고 어그리먼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하자 할 때 프로포즈 하다시 이렇게 프로포즈라는 걸 해놓고 그걸 프로포즈 나랑 결혼해 줄래 하면 얘가 동의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프로포즈 어그리먼트가 사실 이 RSTP 핵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이제 배우시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는 이렇게 버전이 이제 이걸로 바뀌었고 플래그 정보가 기존에 2개만 사용됐다면 이 플래그가 좀 더 빈 공간들을 더 새로운 기능을 추가됐었고 뒤쪽에 버전 1 랭스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RSTP BPDO는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특이하게 all 스위치가 originate BP on BPDU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게 저는 처음에 이걸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루트 스위치가 있고 STP일 때 이렇게 있고 루트가 있고 요게 이제 BLK라 해볼게요. 블락포트라고. 자, 요게 이제 똑같아요. 여기 STP일 때라고 여기 RSTP라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스위치들은 얘가 이제 생성합니다. 오리지네이트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뿌린다 했죠. 뿌리고 얘가 받아서 이렇게 전달한다 했습니다. 그럼 얘는 블락이기 때문에 전달하고 끝난다 했죠. 근데 RSTP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는 생성해서 뿌립니다. 그런데 뭐냐면 얘도 뭐냐면 기존에는 얘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건데 저도 처음에 이게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얘는 받은 걸 그냥 쭉 이렇게 안에 전달했다고 한다면 얘는 뭐냐면 얘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전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전달 차이가 뭐냐? 이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다가 순간적으로 뭔가 문제로 해서 끊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끊기면 이것도 안 갑니다. 왜냐면 받은 거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다 순간적으로 하나 끊기잖아요. 그래도 얘는 자기 주기별로 계속 쏩니다. 예, 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받았던 정보를 기준으로 얘가 쏘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다가 혹시라도 끊기더라도 얘 그 마지막 받았던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나 RSTP 스위치들은 스스로 자신의 BP를 오리지네이트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못 받더라도 뭐냐면 못 받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기존에 받았던 그 정보를 통해서 얘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볼게요.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차이가 여기 보시면 BP들 얘는 요 상태에서 얘가 RP 포트고 얘가 루트 스위치라면 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는데 혹시라도 하나 끊기더라도 얘가 자기가 생성해서 보낸답니다. 그래서 원래 수신하는 포트가 RP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P 포트로 BP를 못 받더라도 얘는 이게 끊겼다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여기서 계속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안 오면 못 보내죠. 릴레이 해야 되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안 받고 해서 3번 안 받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링크는 죽었구나 해서 바로 판단해 버립니다. 예, 이 링크는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작이 조금 다르다. 스위치가 자신의 BP를 오리지네이트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스위치가 이렇게 다단계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BPDO가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왔을 때 이 스위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스위치 입장에서 만약 스위치 C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STP일 때는 만약 요쪽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 중간에서 문제 생겨서 안 오고 있다. 그러면 얘가 계속 오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전달할 게 없겠죠. 그럼 이 스위치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냐면 얘가 안 보내는 건지 얘가 안 보내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 중간에 끊겨버리면 얘는 스스로 안 만드니까 릴레이 하니까 올게. 근데 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앞쪽에 아무리 많은 스위치가 있어서 이렇게 끊기더라도 얘는 자기 걸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이게 안 오면 누구 장애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얘 장애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사이에서 얘들이 못 받더라도 일시적으로 얘는 기존에 받았던 그걸 통해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 안 오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안 보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얘 입장에서는 이 중에 얘가 죽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책임 소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얘 같은 경우 3번을 못 받으면 이쪽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제 토폴로지 변경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RSTP는 이제 자신의 이렇게 BPDO를 오리지네이트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 배우면 저 이해가 되십니다. 자, RSTP는 이제 포트 스테이트가 있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포트 스테이트가 총 스페인티는 5단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3단계로 이제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RSTP 우리가 기존의 ST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disable, block, listen, run, forwarding이 있었다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실제적으로 요 단계를 그냥 이 3개를 다 디스카드라는 단계로 사실상 포함했습니다. 디스카드라는 단계를. 그리고 더 이상 이 listen이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자,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disable이라는 거 실제로 이제 포트가 케이블이 빠졌거나 아니면 뭐 아예 그 포트를 우리가 관리적으로 셧다운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제 disable이라고 한다 했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블락 포트가 있고 블락 스테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listen, run 그다음 forward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뭐 포트가 미연결이나 관리자가 셧다운 했을 때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롤을 선출되고 나면 롤 중에서 우리가 RP, DP가 선출될 수 있었고 NDP라는 롤이 선출되어 있으면 NDP는 바로 어떻게 된다 했죠? 이 블락으로 가고 RP, DP들은 기존에 이 리슨 상태로 가서 15초, 15초에서 30초 후에 됐습니다. 근데 이 RSTP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동작한다는 겁니다. RSTP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뒤에 런과 포워드 단계는 같은데 이 앞쪽을 다 이 디스카드 단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 단계들을 다 디스카드 단계로 이렇게 하나로 퉁 해서 뭉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롤을 선정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도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NDP 롤이 있고 뭐 RP, DP는 롤이 있을 건데 얘들은 뭐냐면 이 중요한 건 이 리슨 상태가 사라졌습니다. 리슨 상태가 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합돼 버렸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이 RP, DP들은 딱 롤이 선출되면 바로 런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바로 런으로 가버리고 나머지 이 요런 포트들은 이 디스카드 상태로 가게 됩니다. 요게 좀 차이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기존에는 이제 리슨 상태 사라졌기 때문에 바로 런으로 가게 되는데 요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기존에는 몇 초씩 걸렸죠? 15초씩 걸렸죠. 근데 RSTP는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거의 1초 이내로 됩니다. 이것도 1초 이내, 1초 이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합쳐서도 2초 이내로 포워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상태도 이렇게 줄였을 뿐만 아니라 요 넘어가는 시간도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STP는 바보라서 이렇게 시간을 했나? STP도 이게 했던 게 뭐냐면 토폴로지 체인지가 발생했을 때 전체 통보될 수 있게 해야 되고 아니면 루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15초의 마진을 줬고 이 런 과정도 이 토폴로지가 이렇게 변경될 때 보면 변경되는 건 좀 더 시간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런 과정을 통해서 트래픽 전달을 안 하지만 이렇게 그 데이터로 오는 그 소스의 출발 주소를 러닝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안정적으로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빨리 하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방지하냐를 이제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이제 앞에서 배웠던 BPD에 보시면 제가 제일 중요하다 했던 이 프로포즈 결혼해 줄래? 동의할게 이런 것처럼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이 PA 알고리즘, 프로포즈 어그리먼트 이걸 핸드쉐이크 알고리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걸 방지하게 됩니다. 그 알고리즘을 이제 배우게 되실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디스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기존에 우리가 블락 상태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BPDU를 수십만 가능하고 나머지 다 이게 거의 STP의 블락 상태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블락 상태랑 하고 그리고 얘가 RPDP가 결정되면 바로 뭐로 간다? 런으로 간다 했다. 얘는 뭐냐? 리슨이 없다. 리슨 not used.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 상태가 이렇게 디스카드 런 포워딩 되고 RPDP들은 바로 런으로 간다. 그리고 리슨 상태는 없다. 그리고 나머지 RPDP가 아닌 포트들은 이 디스카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프로포즈 어그리먼트에서 핸드쉐이크인데 이제 오타 났네. 핸드쉐이크. 자, 악수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떠냐면 이 BPD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때 이게 프로포즈 어그리먼트 플래그를 통해서 이제 빨리 악수를 해서 빨리 상대방의 정체를 파악하면 이 사람이 내보다 더 좋은 브릿지 아이디를 가지고 있거나 빨리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핸드쉐이크 알고리즘은 우리가 BPDU를 할 때 이제 좀 다르게 이제는 좀 동작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BPDU를 이렇게 요 스위치가 이제 출몰했다. 요 스위치가 딱 돼서 뉴 링크가 딱 떴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스위치에서 자 새로운 링크가 여기 딱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얘는 이제 기존 연결돼 있었던 거고 일단 연결되면 어떠냐면 처음에는 서로가 어떠냐면 이 스위치가 있으면 이 스위치가 연결되면 항상 이제 자기가 루트인 줄 알고 BPD를 이렇게 주고받죠. 딱 주고받고 보면 아하 내가 쟤보다 더 높구나 낮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알고 나면 얘가 더 좋으면 얘가 DP 얘가 RP를 해서 이렇게 BPD를 보내고 얘도 listen
런 포워드에서 30초가 걸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BPD를 주고받고 나면 그 자기의 이제 롤을 딱 알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높은 거니까 DP고 얘는 RP를 받겠다 생각하는 순간 뭐냐면 얘가 DP 쪽 포트에서 프로포즈를 보냅니다. 자, 우리 내가 너보다 좀 높은 것 같아. 동의하지? 프로포즈. 그러면 얘가 프로포즈 보내면 yes 해서 뭐야? 어그리먼트를 보내게 됩니다. 어그리먼트. 근데 이때 어그리먼트를 보내버리면서 이걸 즉시 포워드 상태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포워드가 잘못돼 버리면 루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가 뭐냐면 넌 엣지 포트라 해서 단말이 연결 안 된 나머지 얘가 이렇게 뒤쪽에 스위치랑 연결되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되면 연결되면서 이렇게 루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프로포즈 보내고 어그리먼트 하는데 이 프로포즈 받고 나서 뭘 하냐면 이걸 동의해버리면 동시에 이게 포워드 풀려버리면 루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냐면 이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자 이때 여기서 프로포즈를 딱 합니다. 프로포즈를 하고 나면 이 뒤쪽에 싱크 과정이라 해서 이 스위치와 연결된 이런 포트들을 다 뭐냐면 블락으로 끊어버립니다. 사실상 논리적으로 블락 포트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어그리먼트를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쪽이 논리적으로 끊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루프 블락 구조가 안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이게 안 끊기면 이렇게 루프가 혹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프로포즈를 일단 보내고 그리고 싱크를 해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위치랑 연결되어 있던 이 넌 엣지 포트랑 단말이 연결 안 된 포트가 번말이 연결된 포트가 엣지 포트거든요. 그러니까 넌 엣지 포트라는 거는 스위치 연결된 포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스위치 이쪽을 스위치 연결된 포트를 블락을 딱 쉽게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어그리먼트를 보내고 그러면 둘 다 상태를 포워드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죠. 처음에 이제 프로포즈를 딱 얘가 롤을 통해서 이걸 DP 포트가 프로포즈 보내면 얘가 어떻게 된다? 바로 어그리먼트를 보내지 않고 어떻게 된다? 싱크에서 자기가 이렇게 나머지 스위치랑 연결돼 있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된다? 다 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걸 다 끊어버리는데 여기 보면 언체인지가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단말이 연결되어 있거나 이런 포트들은 굳이 끊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아예 끊겨있는 포트는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자 요렇게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다단계로 연결되어 있을 때 뭐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단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RSTP가 처음에 얘들이 이제 BPD를 주고받고 나서 롤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얘가 자기가 높으니까 프로포즈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프로포즈를 보내고 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얘가 싱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했죠? 얘가 더 좋으니까 밑에 자기가 연결된 스위치와 연결된 포트는 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말과 연결된 엣지 포트들은 굳이 루프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안 끊고 계속 통신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와 연결된 이렇게 연결된 포트, 이런 넌 엣지 포트들은 일단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포즈가 딱 오면 얘가 어떻게 된다? 싱크 과정을 통해서 이쪽을 다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그리먼트 보낸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 스테이트를 포워드로 해서 이걸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났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스위치 있죠. 얘도 뭐냐면 이 밑에 스위치랑 또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5번 과정 끝난 6번으로 다시 얘가 이제 밑으로 프로포즈를 보냅니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상태가 좋으면 얘가 어떻게 되나 어그리먼트를 보내게 됩니다. 어그리먼트를 보내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얘가 밑에는 끊어야 되는데 끊을 게 없죠. 스위치가. 그러니까 싱크 과정 할 필요 없이 프로포즈 싱크가 불필요하고 어그리먼트에서 포워드에서 이게 다 포워드 상태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있으면 트리가 있더라도 계속 이렇게 다단계로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스위치가 이렇게 될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1초 안에 되고 이게 1초 안에 되다 보니까 아무리 많더라도 RSTP는 빨리 이렇게 다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 프로포즈 보내고 싱크 과정을 통해서 이 스위치 연결된 포트 일단 끊는다. 그래서 어그리먼트 보낸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롤을 이제 각각 스테이트에서 포워드로 해서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까지 됐을 때는 요 포트가 계속 사용 못 하고 있는 단계죠. 근데 얘가 이제 다시 밑에 얘한테 이렇게 프로포즈를 보내죠. 그리고 나서 싱크 얘가 할 게 없으니까 어그리먼트 받고 둘 다 포워드 되니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넌 엣지 포트는 이 프로포즈를 보내기 전까지는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서 얘가 만약 프로포즈 보내고 나서 어그리먼트 받기 전까지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다단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 영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제가 한번 적어 놨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원문을 읽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여러 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물결처럼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이렇게 프로포즈 보내고 나면 밑에 쪽에 싱크 끊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그리먼트 보내고
보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어떻게 되죠? 얘가 이제 다시 싱크 보내죠. 그리고 프로포즈 보내죠. 그럼 얘가 다시 끊죠. 5번 싱크 과정으로 블락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얘가 뭐죠? 6번 어그리먼트 보내죠. 그리고 나서 얘들을 포워드 상태로 만들고,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죠? 얘가 다시 프로포즈 보내고 싱크 밑에 끊고 다시 어그리먼트 보내고, 그리고 나서 얘들 포워드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물결처럼 이렇게 전파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RSTP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파되어 간다는 게 RSTP의 컨버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게 하고 나면 요게 하고 나서 타이머 동작하고 또 와서 여기서 타이머 동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반면에 RSTP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핸드쉐이크 알고리즘, 프로포즈 어그리먼트 알고리즘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포트 롤은 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RPDP 뭐 이건 다 우리가 다 아시는 거죠. 예, RPDP란 거는 다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기존의 NDP란 것을 얼터네이티브 포트, 백업 포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원래 얘가 이제 기존의 STP는 NDP인데 우리가 쇼 스패닝 트리 보면 이제 얼터네이티브 포트로 보였죠, 사실. 그때 보이긴 보였습니다, 시스코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롤을 이제 구분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이 RSTP가 뭐냐면 기존의 STP의 그 컨버전스 느리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뭐죠? STP에서 포트 패스트와 업링크 패스트와 백본 패스트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 기능들을 RSTP는 기본적으로 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롤에서 이제 조금의 기능을 이제 좀 더 주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있다가 볼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루트 스위치라 하고, 루트 스위치라 하고, 여기 이제 프라이어티 0이고 여기 409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얘는 이쪽이 최고 가까운 거리니까 요 포트가 뭐 표시죠? RP가 되고, 요 포트가, 자, 요 스위치는 여기가 제일 가까우니까 여기가 RP 포트가 되네요, 맞죠? RP 포트가 되고, RP 포트가 되고, 그다음에 이 루트 스위치의 모든 포트는 뭡니까? 다 데지그네이티드 BPD를 보내니까 데지그네이티드 포트가 되죠. 자, 이렇게 사용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세그먼트에서 제일 가까운 게 어디입니까? 자, 거리는 같고 둘이 같지만 이 포트 스피드가 같다고 했을 때, 이쪽에 100메가 100메가 같다고 했을 때 여기가 브릿지 아이디가 작으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가 DP가 되고 여기가 블락포트가 되죠. 여기가 블락포트가 되는데, 이 블락포트를 우리가 NDP라고 했는데 요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AP 얼터너티브 포트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시스코에서 기존 STP에 대해 얼터너티브 포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백업 포트를 AP 얼터너티브 포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보시면 이게 뭐냐, 허브가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에 허브가 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우는 요즘 현실에서는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2004년도에 RSTP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경우가 좀 흔히 있었거든요. 20년 전이지만 그때는 이런 경우도 고려를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뭐냐면 요 중에서 요 세그먼트에서 제일 가까운 포트는 요 두 포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데지그네이티드 포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데지그네이티드 포트가 되고, 포트가 만약에 얘가 F0-1, 얘가 F0-2면 얘는 어떻습니까? 얘가 이제 얘 입장에서는 우리가 1순위가 뭐였죠? 1순위가 루트까지 가는 패스 코스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샌더의 브릿지 아이디였죠. 그리고 이까지 같으면 뭐가 되었죠? 이제 세 번째 포트 아이디였죠. 샌더 포트 아이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동일 포트 아이디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같고, 맞아, 포트로 구분된 포트가 낮은 포트 쪽이 우선이라 했죠. 그래서 낮은 1번이 우선이기 때문에 얘가 DP가 되고, 요 포트가 뭐냐면 요때가 바로 백업 포트라 해서 BP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받아야 되니까 RP로 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허브가 있는 환경에서는 뭐냐면 요 포트가 죽었을 때는 얘가 바로 DP 포트를 물려받게 해주기 위해서 그 물려받게 해서 BP 포트, 백업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AP 포트라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가 있을 때 얘는
BPDO를 요렇게도 받고 요렇게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제 양쪽에서 루트를 받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얘는 RSTP는 조금 더 치밀합니다. 우리가 그 업링크 베스트 채널 RP가 DP가 있으면 얘가 베스트 경로고 얘가 세컨더리 베스트 다음으로 좋은 경로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뭐 AP가 여러 개 있지만 여러 개의 경로가 있으면 가장 다음으로 좋은 경로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이쪽이 죽는 순간 어떻게 되면 바로 요 경로를 사용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업링크 패스트의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링크 패스트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스위치가 있을 때 요 스위치가 요 스위치 요 포트가 RP 포트였을 때 이 RP 포트가 딱 죽는 순간 자기의 얼터너티브 포트, 백업 포트 역할 쪽을 바로 즉시 넘기는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요쪽이 죽었을 때 바로 연결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AP입니다. 그래서 AP는 얘가 죽었을 때 RP가 죽었을 때 빨리 AP 역할을 해주는 포트고 요 DP 백업 포트란 것은 이 DP가 죽었을 때 빨리 물려받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허브 환경이기 때문에 백업 포트는 사실상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상에서는. 그래서 BP 포트라는 것은 허브 환경에서 사용하고 온라인 거의 없고 이 AP 포트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업링크 패스트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RP 포트가 장애시면 얼터너티브가 대안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대안입니다. 이 RP 포트가 장애 났을 때 바로 돼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스위치가 여기 링크가 딱 죽으면 어떻게 됐죠? 얘가 이쪽으로 얘가 좋으니까 그 RP로를 물려받지만 원래 들으면 STP 같은 경우에는 listen, run, forward에서 30초가 걸렸는데 이게 너무 불합리하니까 얘를 바로 넘기는 게 업링크 패스트였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주었던 그 블락킹 포트를 RP로 만들어 버리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얘는 바로 내장하고 있습니다. RSTP는. 그래서 RST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절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랩 하시다 보면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얘가 이 스위치가 이렇게 스위치 3개가 있고 스위치 여기에서 얘가 이제 얼터너티브 RP 얘가 루트 스위치면 여기가 제일 가까운 포트고 이렇게도 BPDO 받으면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좋은 포트라고 있을 때 이 포트가 장애 나면 즉시 바로 여기 RP가 돼 버린다는 겁니다. 즉시. 그래서 이렇게 즉시 이게 돼버린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즉시 되는 게 이 RSTP가 이런 식으로 그 업링크 패스트 기능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즉시 보드를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허브 환경에 있을 때는 뭐냐면 이런 식 허브 있을 때 스위치 사이 허브 있을 때면 하나가 DP고 하나 백업 포트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죽으면 얘가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요즘 현실에서는 가장 이게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게 2004년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백본 패스트 기능도 내장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뭐 설명을 이제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이 백본 패스트가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돼 있으면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루트고 여기가 이제 블락 포트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RP, 얘가 DP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백업 포트가 없는 요 링크, 간접 링크, 이 스위치 입장에서는 간접 링크가 장애됐을 때 어떻게 된다 했죠? 얘 입장에서는 얘는 늘 이렇게 해서 BPDO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했죠? 얘 입장에서는 루트로부터 이게 장애가 나서 못 받으니까 한 개도 받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루트 스위치인 줄 알고 BPDO를 뿌린다고 했죠. 근데 이 BPDO가 이 스위치에 원래 받았던 정보보다 얘가 루트 스위치 인증을 뿌리니까 더 정보가 나쁘니까 어떻게 된다 했죠? 예, 맥스 에이지만큼 기다린다 했죠. 20초만큼 계속 얘가 이게 일시적인 장애겠지 오겠지 기다리다가 안 오면 어떻게 된다 했죠?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쪽으로 받았던 BPD를 쭉 릴레이 한다 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릴레이해서 이 포트를 블락 포트를 다시 DP 포트로 해서 BPD를 보내고 얘가 RP 포트로 롤을 바꾼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시간이 이렇게 하는데 얼마 걸린다 했죠? 맥스 에이지 20초에다가 얘가 블락에서 리슨 포워드 하는데 30초 50초 걸리니까 너무 불합리하니까 업링크 패스트라는 게 백본 패스트라는 게 나왔다 했죠. 백본 패스트는 어떻게 한다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가 났을 때 이렇게 BPDO가 이제
얘가 더 안 좋은 BPD를 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 했죠? 받자마자 얘는 가만히 맥세이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다 했죠? 적극적으로 RLQ 루트까지 가는 경로를 있나요? 이게 살아있는 게 맞나요? 물어본다 했죠. 그래서 얘가 물어봐서 얘가 루트로 답변을 딱 받은 순간 어떻게 했죠? 즉시 이거를 맥세이지 타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롤을 변경한다 했죠. 그래서 맥세이지 타임을 버리기 때문에 30초까지로 그냥 줄일 수 있는데 여전히 30초가 너무 느리다 했습니다. 근데 이 RST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상태에서 RSTP 같은 경우는 30초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때 어쩌면 얘가 이렇게 해서 안 좋은 BPDU, 인피리어 BPDU라는 걸 딱 뿌리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즉시 절체해 버립니다. 그리고 상태도 즉시 포워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에디언하고 30초도 필요 없이 즉시 이게 바로 절체가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즉시 돼 버려서 백본 패스트보다 훨 유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루트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장애가 나서 얘가 인피리어 BPDU를 뿌립니다. 뿌리면서 얘가 받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받았던 BPDU를 바로 넘겨버립니다. 바로 넘겨버리면 얘가 딱 받는 순간 이게 더 좋은 게 오네 하면서 얘는 롤을 DP로 바꾸고 얘를 RP로 바꾸면서 어떻게 한다? 얘가 BPDU 보낼 때 프로포즈를 보내는 거죠. 그럼 얘가 어그리먼트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둘 다 상태를 포워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즉시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RSTP의 이 핸즈쉐이크 프로토콜을 결론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요 경우도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제 장애가 딱 나서 죽고 나면 이쪽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BPDU를 이렇게 보내면 얘가 프로포즈 뜨면 얘가 어그리먼트 해서 이게 즉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안에 다 이 핸즈쉐이크 알고리즘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핸드쉐이크 알고리즘이 이제 굉장히 이제 굉장히 이런 것들 다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트 타입 또는 링크 타입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요 사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스위치가 직접 연결한 걸 당연히 점대점 1대1 연결이라 하고요. 요런 것만 핸드쉐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게 만약에 안 되고 요 사이에 만약에 이렇게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에 이렇게 허브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뭐냐면 이게 쉐어월드라고 하거든요. 쉐어월드. 이런 포트에서는 이 핸드쉐이크를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핸드쉐이크를 사용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던 802.1D처럼 이렇게 딜레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딜레이들. 다시 타이머 기반으로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단말하고도 이렇게 1대1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뭐냐면 이 단말이 연결되어 있던 포트를 엣지 포트라고 우리가 간단히 포인트 투 엣지라고 하는 엣지 포트라고 합니다. 이런 포트들은 사실 루프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단말이 연결된 포트들은. 그래서 즉시 어떻게 돼? 얘들은 즉시 연결하자마자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의 STP에는 포트 패스트라는 기능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원래 그 기능을 이제 RSTP 표준에서는 이걸 엣지 포트로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능들이 앞에서 이런 불편한 점을 얘는 포트 패스트를 엣지 포트라는 개념으로 수용을 했고 얘는 그 롤들을 바로 아까 핸드쉐이크 알고리즘 통해서 즉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STP의 그런 느린 컨버전스 타임을 수용하기 위한 기능들을 더 완전히 심어둬 버린 거죠. 그래서 더 좋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업링크 패스트는 뭐 바로 넘어가는 건 비슷하지만 이 백본 패스트는 우리 STP에 30초나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RSTP는 거의 즉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코 스위치는 이 링크 타입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우리가 듀플렉스 타입으로 이제 저절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풀 듀플렉스가 뜨면 얘는 바로 포인트 투 포인트로 뜨고 하프 듀플렉스는 허브 연결됐을 때 하프니까 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을 설정을 원래는 스페인트 링크 타입 포인트 투 포인트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저절로 됩니다.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단말이 연결되어 있던 엣지 포트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엣지 포트 단말이 스위치에 이렇게 있는데 단말이 이렇게 허브가 돼 있으면 말고 허브가 돼 있으면 쉐어드라 있죠. 허브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1대1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에 단말이 연결된 포트를 엣지 포트라고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가 단말이 연결된 엣지 포트, 이런 스위치가 연결된 포트는 엣지 포트는 아닌 거죠. 넌 엣지 포트라고 하는 겁니다. 넌 엣지 포트. 그래서 이런 포트는 사실 어떻게 루프에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엣지 포트로 딱 설정을 해주면 어떠냐면 우리 스패닝 트리에 우리 포트 패스트처럼 즉시 얘가 포워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면 얘가 엣지 포트라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시스코는 이제
그 명령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스페인트리 폴트 패스트라고 하면 그냥 이걸 엣지 포트라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딴 제조사들은 이게 엣지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거 제조사마다 다른데 시스코는 STP와 이게 그 사실 기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엣지 포트 설정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기존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단말을 이렇게 했을 때는 그 STP 환경 같은 경우에 때는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단말이 연결되면 뭐냐면 자기가 일단은 루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게 된다 했죠. 뿌리고 나고 나서 얘가 아무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고 나면 이제 이 상태에서 DP listen, run, forward에서 30초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초에서 그래서 30초가 걸렸는데 이 RSTP는 조금은 개선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것들을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스위치가 이제 BPDU를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단말들은 당연히 BPDU를 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BPDU를 이렇게 한번 보내보고 또 두 번째 2초마다 보내고 세 번 반응 없으면 이거는 얘들은 결국 그 BPDU를 보내지 못하는 라우터나 단말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바로 얘들은 바로 런 상태로 넘어갑니다. 바로 런을 처음에 이 디스카드 상태에서 런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포워드 해서 넘어가게 될 때 15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이렇게 해서 6초, 15초에서 21초로 느리지만 여전히 대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포트 패스 설정하면 어땠나 이게 바로 돼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쓸 수 있게. 그래서 기존보다는 우리가 30초 STP일 때보다는 RSTP로 하면 빠르긴 빠르지만 엣지 포트를 설정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엣지 포트 설정 안 했을 때는 그래도 21초 또 만큼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STP일 때보다는 조금 빠르지만 사실 이게 의미가 없죠. 21초 너무 느린 시간이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포트 링크 타입을 설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 스패닝 트리 하면 이쪽에 보면 링크 타입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P2P가 포인트 엣지. 요거는 뭐냐면 엣지 포트 우리가 포트 패스 설정하면 이렇게 되고요. 쉐어드는 허브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일 때는 이렇게 두 개 구분되는데 안타깝게도 패킷 트레이스는 이렇게 포트 패스 설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냥 P2P로는 보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토폴로지 체인지라는 거는 언제 변환될까 이렇게 이제 제가 나왔는데요. 자, 토폴로지 체인지 우리가 지금 이제 배웠던 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STP를 설명드릴 때 그 순서대로 쭉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STP를 아셨던 분들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쭉쭉쭉쭉 이게 드시면 되는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BPDU 강의를 STP 강의들을 천천히 한번 보시면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토폴로지가 체인지, 토폴로지는 스위치가 연결이지 않습니까? 그 연결이 체인지가 됐다는 건데 우리가 만약 스위치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물리적 연결 구조의 토폴로지라는 하는데 이것들이 변경돼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게 끊기고 이렇게 연결된 게 이게 토폴로지 체인지인데 이 STP 입장에서는 토폴로지 체인지를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일반적인 토폴로지 체인지와 다르게. 근데 이 STP하고 RSTP일 때 토폴로지 체인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STP일 때는 뭐든지 변화가 생기면 예를 들면 블락이 포워드 되거나 아니면 포워드 된 게 죽은 게 살거나 산 게 죽었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토폴로지 체인지로 바라봅니다. 근데 이 RSTP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언제 뭐냐면 포워딩 될 때만 봅니다. 포워딩 될 때. 그리고 언제 뭐냐면 넌 엣지 포트 스위치 간의 넌 엣지 포트라고 스위치 간의 넌 엣지라는 것은 엣지가 단말 연결되는 스위치 간의 포트 스위치 간의 포트가 포워드 업 될 때만 봅니다. 이게 뭐지? 막 줄었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 단말 스위치든 가는 간에 뭐든지 얘는 단말 스위치든 뭐든 간에 다 스위치 간에 링크든 간에 다 모든 변화가 있으면 양방향 변화가 있으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스위치만 다 이게 업 될 때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STP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였습니까? STP가 단말이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 단말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 이것도 토폴로지 변화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루프랑 관계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연결되고 아니면 얘가 리부팅해서 죽는 순간도 변화가 되니까 얘가 위쪽으로 뭘 뿌린다 했죠? TCM BPDU를 뿌리고 그리고 이 루트 스위치가 그걸 받으면 어땠습니까? 에크를 보내고 그러고 나서 다시 TC 비트를 세팅한 BPDU를 보내죠. TC 비트를 세팅한 BPDU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BPDU 보내면 어떻게 되죠? 이 스위치들이 자신들의 맥 어드레스의 에이징 타임을 15초로 짧게 줄인다 했죠. 이러다 보면 얘 스위치 테이블들이 비워지니까
스위치 얘가 보낸 자료가 나머지 스위치로 플러딩 되면서 굉장히 네트워크가 더러워진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 단말들에서는 토폴로지 체인지 변화가 있더라도 이 단말에서 무시하자, 이게 뭐였죠? 앞에서 배웠던 엣지 포트, 포트 패스트 기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 단말 거는 무시하고 스위치만 하게 하는 건데, 이 스위치의 상태 변화, 스위치가 링크가 죽거나 살거나 할 때 둘 다 얘는 한 반면에 얘는 스위치가 링크가 살 때만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게 차이가 있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스위치가 이렇게 링크가 이래 있는데, 스위치 간에 링크가 이렇게 죽으면 있는 게 죽었을 때 루프가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렇게 스위치 간에 링크가 추가됐을 때는 어때면 루프가 발생할 염려가 있겠죠. 더 추가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다운됐을 때를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포워드 되는 스위치 간 링크가 올라오는 경우만 고려하기 위해서 좀 더 토폴로지 체인지를 관점을 이제 좀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STP는 토폴로지 체인지를 언제 보냐면 넌 엣지 포트가 포워딩 스테이트라 본다는 겁니다. 얘는 STP는 언제? 포워드 상태 전환되는 모든, 이게 뭐냐면 스위치 간의 링크, 단말과 스위치 간의 링크, 이런 거 관계없이 모든 것들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링크를, 단말과 스위치를 우리가 엣지 링크고 이걸 넌 엣지 링크라는데, 이런 경우 둘 다 있다면 얘는 뭐다? 넌 엣지, 스위치 간 링크 중에서 업 되는 경우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쪽에 링크가 업, 다운, 단말 쪽에 넌 엣지 링크가 STP가 있게는 업, 다운, 이렇게 네 가지 경우는 모두 다 고려했다면, 이 RSTP는 언제죠? 이 스위치 간의 링크 중에 업되는 요 한 가지만 고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토폴로지 체인지를 보는 경우의 수를 좀 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맥어드러스 에이징 타임에서 플러딩을 이제 제한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동작도 완전 다릅니다. 근데 RST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여기서 이제 뭐 스위치가 여기 연결되는 스위치가 링크가 딱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 나머지 엣지, 스위치, 넌 엣지 포트들, 그러니까 이렇게 스위치가 연결된 모든 포트들의 맥 주소를 다 버리게 됩니다. 맥 테이블 다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잘못된 포워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계를 돌립니다. 시간을 와일 타이머라 해서. 이게 뭐냐면 헬로 타임 2배거든요. 일단 이게 장애가 발생하면 이쪽에 다 버리고 맥 테이블이 이쪽 관련된 걸 다 싹 정리하고, 스위치 간에 잘못된 블랙홀을 트래픽이 어떤 경우 잘못 보내질까봐 일단 버리고, 시간을 딱 4초를 바로 설정합니다. 이 헬로 타임 2배. 그리고 나서 얘가 뭐냐면, 자, 우리 여기 장애 났어요 라고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이런 포트들을, 요 버리는 포트를 통해서 다 알리게 됩니다. 요 넌 엣지 DPRP 이런 포트들을 통해서 맥 주소 플러시 이쪽 포트 다 비우고 나서 이쪽에서 자, 우리 변경됐어요 다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수신한 스위치는 뭐냐면 또 다시 이쪽에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또 얘도 또 밑에 알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얘가 주체가 돼서 토폴로지 변화를 다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맥 주소 플러싱해서 불필요하게 잘못되게 전달되는 방지하고, 와일 타이머라 해서 헬로 타임의 2배 4초 동안 여기 BPDU를 보낼 때 어떻게 되냐면 BPDU에다가 이 TC 비트를 세팅해서 플래그에다 세팅해서 변경돼서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가 돈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들이 아까처럼 받은 애들은 어떻게 된다? 받은 애들도 뭐냐면 자기 맥 테이블을 다 수신한 포트 빼고 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요 포트로 또 BPD를 전달해서 다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 발생한 스위치가 중침이 돼서 보내고 나면 나머지 스위치도 뭐냐면 자기 맥 테이블 버리고 또 뿌리고 이렇게 해서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RSTP는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이게 왜 다르냐면, 자, 우리가 STP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얘가 장애가 이쪽에 토폴로지 변화가 나면 이쪽 얘가 올려갈 때 루트 스위치까지 일단은 올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루트 스위치에서 다 뿌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르게 뭐냐면, 주체가 뭐냐면 얘가 직접 주체가 돼서 이렇게 바로바로 뿌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루트까지 일단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사장님한테 뿌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느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즉시 이쪽으로 트리 구조로 바로바로 뿌리다 보니까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RSTP는 좀 더 빠르게 전파를 할 수 있게 전파됐다는 거죠. 그리고 얘들은 이런 식으로 업링크를 올릴 때 뭘 썼죠? TCM BPDU라는 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여기서 뿌릴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컨피그레이션 BPD, 일반 BPD에다가 자, 토폴로지 체인지 데스에서 TC 토폴로지 체인지 비트를 했다면, 얘는 이런 걸 안 쓴다는 겁니다. 이런 거 안 쓰고 얘가 직접 바로 뭘 뿌린다? 얘가 직접 BPD에다가 토폴로지 체인지 됐다고 직접 뿌려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통보되고 뿌렸다면, 여기서는 직접 이렇게 해서 야, 바뀌었어, 너희들도 빨리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변화가 발생해서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빠르게 전파를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왜 이렇게 구현이 됐냐면 옛날에 보면 그 STP 같은 경우는 BPDU가 이렇게 일반 컨피그레이션 BPDU, 일반 BPDU랑 토폴로지 체인지 BPDU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스위치에서 만들어서 전파되는 거고 얘는 뭐냐면 루트 스위치 방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RSTP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했죠? 예, 오리지네이트 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 기본 컨피그레이션 BPD, 일반 BPDO가 자기가 생성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얘가 바로 이렇게 생성해서 알리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STP 같은 경우에는 얘는 단순히 받은 건 릴레이하고 TCM BPDO만 루트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가 제너레이팅해서 보낼 수 있다 보니까 요것들을 바꾸면서 자기가 스스로 BPDO를 생성할 수 있다는 그 개념을 통해서 요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BPDO의 동작 방식을 바꿔서 이렇게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빨라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지 조건이 어떻게 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포트 상태 변경, 모든 포트 상태 변경이죠. 블락에서 보드 이렇게 되거나 업되거나 다운되거나 있지만 얘는 뭐다? 넌엣지 포트, 스위치 간 연결 포트가 업되는 경우만 됐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시켰고 얘는 토폴로지 체인지 BPD를 누가 설정했죠? 결국 루트까지 통보하면 루트가 설정했죠. 근데 얘는 뭐냐면 변경이 발생한 스위치가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다 뿌리면서 갔죠. 그리고 얘는 TCM BPDU를 루트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주기 위해서 알려주긴 했지만 얘는 그런 거 없다. 바로 TCPT를 설정해서 해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까지 가서 루트가 통보해서 2단계 전파를 하면 얘는 직접 바로바로 뿌려서 빠르게 전달해 버린다. 그래서 빠르게 된다는 것을 했고, 그리고 얘는 맥 주소를 즉시 버리는 반면에 얘는 어떻게 됐죠? 이런 식으로 전달받으면 TCPT 세팅하면 에이징 타임을 15초로 설정해 둔다 했죠. 그래서 조금 더 혹시 통신이 이때 동안 되는 것들은 살려두고 아닌 것들은 버린다. 근데 얘는 즉시 버리고 새롭게 파일 만들자 해서 빠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사실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이론적으로 이게 RSTP가 왜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냐면 RSTP는 세팅할 게 없습니다. RSTP 세팅은 한 줄밖에 없습니다. STP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동작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STP의 그냥 관점을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론적이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RSTP와 STP가 이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면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얘는 RSTP 스위치고 지원하고 얘는 STP밖에 지원하지 않는 스위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얘는 RSTP의 BPDU를 뿌리고 얘는 STP의 BPDU를 뿌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얘는 보낸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최신 걸 STP BPD는 RSTP BPDU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4개 스위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이제 얘가 보낸 거 다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결론적으로 얘가 이걸 받고 나면 얘가 결론적으로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걸 STP 모드로 바꿔야겠다. 해서 바꿔줘 버리게 됩니다. 얘들이. 그래야지 얘들 간에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제 그냥 일단은 얘들도 그 모드를 다 뭘로 바뀐다? STP로 다 바꿔서 결국 이 전체가 STP 모드가 되어버립니다. 이러다 보면 뭐가 RSTP의 장점인 빠른 컨버전스 기능을 사용 못하지만 결국 통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있다가 얘가 스위치가 사라졌어요. 사라지면 이제 이 RSTP가 동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STP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게 사라진 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동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리어 스패닝 트리 디텍티드 프로토콜에서 하면 다시 이제 그걸 탐지해서 이제 RSTP만 이제 RSTP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해당 포트를 셧다운, 노 셧다운해서 다시 이제 찾게 해주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좀 비추천하고 요거를 진짜 권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호환을 돼버린 적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붙일 때 다 RSTP 요즘 스위치들이 다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사실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이거 알아두시면 또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RSTP와 STP를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보면 이제 얘들은 이제 D라는 표준에서 이렇게 바뀌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802-1Q라는 표준으로 다 통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얘의 가장 장점은 빠름 잘못됐네. 빠름이죠. 빠르고 얘는 컨버전스를 어떻게 했죠? 얘는 타이머 의존했죠. 포워드 딜레이나 맥세이지 타이머 의존했다면 얘는 뭐죠? 프로포즈 어그리먼트에서 즉시 싱크 과정을 통해서 했다. 그리고 롤이 하나 더 늘었죠. 얘는 NDP란 롤이 AP와
BP로 바뀌었다 했습니다. 얼터너티브 포트와 백업 포트. 그래서 백업 포트는 언제만 동작한다? 이 허브 환경에서만 동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트 스테이트는 5가지에서 3가지로 줄었고 이 블락, 리슨, 그리고 요런 디세이블이 이게 어때냐면 디스카드라는 상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디스카드 상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고 BPDU는 누구만 오리지네이트 할 수 있었죠? BPDU 오리지네이트라는 표현이 나왔겠네. 오리지네이트. 얘는 루트 스위치만 했다면 얘는 개별 스위치 모든 스위치들이 생성할 수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보내는 걸 순간적으로 하나 빠지더라도 얘는 자기가 만들어서 보낸다 했죠. 마지막에 받았던 정보를 기반으로.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 체인지는 얘는 어떻게 본다 했죠? A 오타 났네요. ANG 어떻게 본다 했냐면 얘는 모든 포트 상태 변경이죠. 근데 얘는 넌 엣지 포트가 업되는 경우만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TCM BPDU 이런 것 얘는 사용하지만 얘는 사용 안 한다. 그리고 링크 타입은 얘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얘는 포인트 투 포인트 있다는 핸드쉐이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쉐어드 이렇게 허브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핸드쉐이크가 사용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얘는 시스코는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RSTP 설정이 없으면 참 황당합니다. RSTP를 배웠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지난 시간에 PVST 배웠을 때와 똑같이 우리가 PVST와 이렇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MST도 지원하는데요. 패킷트레이서는 이걸 지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STP를 배우고 RSTP를 배웠는데 이게 돼 있다. 근데 제가 이게 뭐 걱정하지 말아 했죠.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와 똑같다고. 실제 STP에 대해서 이 기반으로 VLAN별로 동작하는 게 PVST고 RSTP에 대해서 VLAN별로 동작하는 게 Rapid PVST라 했습니다. 원래 PVST가 PVST 플러스가 있고 PVST가 있다 했죠. 이거는 ISL 트렁킹만 지원하고 얘는 플러스 돼서 플러스 추가적으로 802-1Q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그냥 얘는 실제적으로 ISL은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PVST라고 부르면 PVST 플러스랑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RSTP에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세팅은 이거 한 줄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한 줄. 예, 나머지 동작들은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걸로 다 동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봤을 때는 참 처음에 이제 공부하고 나서 이거 많이 할 것처럼 봤는데 막상 가니까 RSTP 설정도 없고 요금형 성능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RSTP를 잘 모르는 엔지니어들이 참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다 STP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RSTP는 잘 이제 책에도 짧게 설명되어 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냥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동작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랩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